안녕하십니까, 련입니다. 오늘은 수도 이 녹물 검은 물 이게 근데 한 지역에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도 그렇고, 네. 그 낡은 수도관을 교체한다고 그런 공사를 부랴부랴 하고 있는데, 워낙 그 공사도 좀 힘들고, 좀 돈도 많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일정 부분 이렇게 해나가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이래저래 필터 그런 거를 수도에다 달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표가 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조금 이슈가 좀 많이 됐었죠. 아무튼 녹물, 수도 녹물, 검은 물 이런 거 관련해서 어떤 걸 우리가 봐야 되는지, 왜 그런 건지, 어떤 하나의 문제로 그런 건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또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 우리 이런 엔지니어 이런 입장에서는 바라보는 그 시각이 틀려야 됩니다. 일반 사람과는 틀려야 돼요. 그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물을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취수가 된 물을 그거를 여러 단계를 거쳐서 우리 가정에 좀 깨끗한 물을 보내주려고 하겠죠. 각 어느 지역 일부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그 지역을 담당하고 또 저쪽에 있어서 어디까지 담당하고 그런 식이죠. 지역 난방에 그런 것도 그런 비슷한 겁니다. 어디 지역까지 이렇게 뜨거운 난방 그 물을 보내주는 거죠. 정수 처리장 이렇게 보면 취수 물을 이제 어디 강이든 어디서 이렇게 취수가 되면은 이쪽으로 뭔가 그 약품 투입해서 뭘 거치고 무슨 침전 이렇게 같은 거 찌꺼기 슬러지 이런 것도 이제 침전시키고 그런 거 이제 배출을 따로 응집시켜서 하겠고 이런 모래를 투과하는 것도 좀 합니다. 모래 쪽을 투과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땅에서 이렇게 투과돼 가지고 그런 것처럼 모래라든지 이런 걸 투과해서 또 한번 하고 여러 가지 활성탄 흡착이라든지 오존 무슨 접촉 이런 기술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정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첫째로 봐야 될 거는 이런 시설이 이렇게 거치는데 요즘 고도 정수 처리장 해서 좀 더 이렇게 그 깨끗한 물을 더욱 더 깨끗한 물을 보내겠다고 고도 정수 처리장이란 말까지도 쓰면서 이렇게 새로 짓기도 하고 그러는데 과연 깨끗한 것이냐 그게. 여기서 보내는 물 자체가 우리의 필터 수도에다가 필터를 많이 설치하는데 그 필터의 기준에서 볼 때 그 필터를 지저분하게 하지 않을 정도로 과연 깨끗한 것을 보낼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필터의 기준에서 보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기가 생각보다 힘든 거고 물 자체는 광물질이 거기 들어있잖아요. Fe 철이든 마그네슘 이런 게 쭉 들어있다고요. 생수 사보면 뒤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이 100ml에 얼마큼씩 광물질이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전기도 통하는 거 아닙니까? 도체는 아니나 전기가 통하죠. 광물질이 거기 있으니까요. 철. 일단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아예 안 보고 가는데 아닙니다. 보고 가야 될 문제예요.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수도 배관입니다. 이게 연결 커플링 같은 거 그런 게 있고요. 이 수도 배관이 아주 길게 가지고 올 수는 없죠. 차에 실어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얼마큼씩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러면은 연결을 해서 해야 되니까 이런 연결 커플링 이게 녹이 잘 안 슬게 좋게 나왔겠죠. 이렇게 좀 두꺼운 편이에요. 여기가 녹 좀 슬지 않게 안에가 잘 돼 있을 겁니다. 이걸 타고 온 거라고요. 그런데 오래됐잖아요. 이제 이 설치가 굉장히 오래됐을 거라고요. 자주 못 바꾸죠. 이걸 어떻게 자주 바꿔요? 땅 다 파야 되잖아요. 깨서 땅 다 파서 기존의 거 해체 다 하고 계속 새 거로 이제 연결해서 와야 되잖아요. 세대 이쪽으로 들어가는 데는 또 밸브 맞춰줘야 되고요. 이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깨는 거부터 이렇게 영상을 보면은 이게 깬 거예요. 커팅을 하고 세로로 커팅기로 저 깬 거죠. 포크레인
포크레인에 이렇게 이런 뾰족한 그런 뭐 어떤 정같이 큰 거겠죠. 그런 걸로 따다다다닥 하면서 이렇게 깨놓는 거죠. 커팅하는 소리, 그 다음에 따다다닥 깨는 소리, 그 다음에 빠가각 다 깨서 그 폐기물을 전부 다 싣고 차가 또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큰 트럭도 와야 되고요. 자, 이렇게 좀 잠깐 보실게요. 저희 집 앞에 이게 수도관 교체 공사를 했죠. 저렇게 일정 수도 배관 새 것이 놔져 있습니다. 연결 커플링과 함께 땅을 파야 됩니다. 저렇게 기존의 배관 다 빼내고 계속해서 연결해 나가야 되겠죠. 저렇게 파야 돼요. 간단한 게 아니죠. 위에 콘크리트 그 도로 부분 콘크리트를 부셔야 되고 일단 그리고 포크레인으로 계속 파야죠. 땅도 또 파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죠. 이게 딱 볼 때도. 그래서 정수처리 시설 그 정수처리장에서 우리 가정적으로 어찌됐든 오면서는 거기에 배관이 뭔가가 놓여져 있는데 거기에도 물때도 끼고 결국은 그 배관도 오래되고 그러면 노후화돼서 뭐 녹이 거기서 생긴다거나 부식이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그쪽에서 제 아무리 깨끗하게 보내준다 해도 이 오는 이 배관 자체 땅에 묻어져 있는 그 메인 배관 자체에서는 과연 깨끗한 것이냐 그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쪽에서 물을 뭔가 스톱했다가 아마 다시 한번 보냈나 봐요. 근데 이게 멈춰 있다가 물을 팍 보내면 이 배관에 뭔가가 비었다가 팍 보내면 이제 그 쓸리는 거죠. 그 물때 같은 거 다 쓸려서 오는 거죠. 보수하려고 한 건지 아무튼 안 쓰던 그쪽으로 물을 쫙 흘려보냈는데 그 안에 물때들을 싹 끌어서 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굉장한 실러지부터 해서 뭐 녹물도 많이 나오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 가고 있으면 그나마 덜해요. 그 안에 배관 안에 녹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갑자기 멈췄다가 그 배관에 물이 비게 멈췄다가 갑자기 팍 보내면 이제 싹 쓰는 거예요. 그게. 그런 문제가 또 있죠. 자,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가정으로 오는 거는 봐봐요. 거기서 보냈잖아요. 샥 보내서 그때 막 슬러지가 막 쓸어서 막 굉장히 안 좋은 물이 왔어요. 어디쯤 왔느냐 모르죠. 그게 어디 지역까지 왔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 집에 딱 틀어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까지 그게 왔었다는 얘기죠. 그때 틀었으니까. 그런데 가정집이 아니고 공동주택 빌딩이든 뭐 아파트든 그런 데 같으면 걔네들이 보낸 물을 바로 씁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우리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은 아닌 거 알잖아요. 그죠? 물탱크실이 크게 있단 말이에요. 보통 옥상에다가 이제 옥상에 이렇게 그 잘 안 하죠. 예전에는 뭐 빌라든 뭐 그도 보면 노란 통에서 자연 낙차를 이렇게 하는 그런 옥상에다 많이 했는데 그래서 뭐 고가 수조 뭐 이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 거의 많이 없어졌죠. 그게 밑에 지하층에 있어요. 펌프가 많이 발달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서 펌프로 올려주는 거죠. 낮게 지하 쪽에 있다고 해서 이제 저수조라고 그러죠. 뭐 물탱크라고 뭐 해도 됩니다. 물론. 그러나 이제 고가 수조, 저수조 이렇게 나누는 거는 고가 수조는 옥상 쪽 높은 데다가 한 거고 저수조는 밑에 지하에다 한 거고 중간 수조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중간 수조. 빌딩 건물이 굉장히 이게 높다 보면 이 지하에서 이 아주 높은 데까지 올려면 압이 굉장히 세야 되는데 배관이 못 버티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배관을 설계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 수조를 놔서 거기에서 또 부스터 펌프가 올려주는 그런 방식이 있겠죠. 뭐 63빌딩이든 뭐 높은 데는 그런 식으로 중간 수조가 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중간 수조라는 말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조는 항상 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수조가 어떻게 돼 있냐. 자, 이거 조그만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는데 이 맨 위에 여기 이렇게 이게 청색 그 매직 테이프로 감아 놓는다고 했죠. 이게 그냥 일반 물입니다. 시수라고 하는. 이렇게 들어오는 데가 있겠죠. 일단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 이거 공급되는 거는 정수처리장에서 배관 타고 보낸 물이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런데 이 물을 아무 때나 받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물탱크에 수위 조절기가 있어서 전극봉 타입이든 뭐 이런 볼탑 타입이든 수위 조절기가 있어서
일정량의 수위만 맞추고 있다고요 항상. 그러니까 매번 받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굉장히 안 좋은 물을 딱 보냈을 때 우리 이 아파트 여기에서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는 봐야 알지 몰라요. 언제 밸브가 열려서 받았는지, 그러니까 수위가 이만큼 떨어져서 그때 받았는지, 아니야 수위가 괜찮게 있어서 안 받았어. 딴 데서 오히려 받아서 그 물은 다 없어졌어. 아니면 많이 희석된 다음에 받았어. 모른다고요. 봐야 알아요. 봐야 알아요. 뚜껑 열고 봐야 알아요. 여기 청소하라고 뚜껑이 있습니다. 여기엔 지금 안 보이지만 오버플로우 배관도 있어요. 이 물탱크가 혹시나 이 물 수위 조절하는 전극봉이 망가지면 어떻게 계속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에 뚜껑이 물론 있지만 이게 사실은 이게 조그만 거 보여준 거지만 굉장히 커요. 다른 데 보면 굉장히 크게 있어요. 여러 세대의 물을 공급해야 되니까 항상 물탱크는 크겠죠. 터져버립니다. 이 수압이 굉장히 커서 그 위로 뭐 뚜껑 열고 나온다 터져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버플로우 배관이 있는 거예요. 물이 일정 수위 이상 올라가면 이쪽 배관으로 바로 드레인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기에는 오버플로우 배관 그게 있어야 되고 그 밑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집수정 펌프가 있어야 돼요. 그 시설이 돼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물 오버되면은 여기 그냥 물 난리 나게 냅둬야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집수정 펌프라고 밑에 지하를 좀 더 파서 거기에 또 수위 감지 그거 하는 거 뭐 센서 뭐 전극봉 타입이든 오뚜기 이런 거로 돼서 펌핑을 밖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세대로 가는 거예요. 뽑아서 나가는 거예요. 세대로. 예. 여기 이제 급수 펌프가 여기 있을 텐데 급수 부스터 펌프로 이제 세대 올려주는 거고요. 이거보다 더 아래쪽에는 소방배관이 이렇게 소방배관 끌어가는 게 자리 잡고 있죠. 이제 소방배관 항상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이 시수보다는 아래쪽에 있어야 됩니다. 불이 났는데 소방배관을 이 위에다가 이렇게 놔놨다면 이만큼 수위 떨어지고 나서는 이제 물을 못 빨아서 나가잖아요. 불을 충분히 꺼줘야 돼. 그러니까 이 시수보다는 좀 더 아래쪽에 항상 있는 게 있어요. 어쨌든 이 어떤 저수 뭐 자세한 거는 이제 또 따로 얘기하겠지만 이 안에 뭐 이런 여기 지금 센서 아마 이쪽 지금 이게 여기 수위 조절하는 센서가 있을 텐데 그거에 의해서 여기는 지금 밸브가 안 보이는데 밸브가 있어요. 저기 어디 밸브가 이제 앞쪽에 있을 거예요. 센서가 딱 읽어서 이 정도 수임 됐어 딱 와서 딱 걸리면 탁 밸브를 자동으로 잠가주겠죠. 예. 다 전자동으로 돼 있다고요. 고장이 나면은 문제가 되니까 바이패스 밸브가 있어야 되겠죠. 전자동 밸브가 고장 났을 때는 위에서 우리가 수동으로 열어야 되겠죠. 밸브를 걔를 고치려고 하거나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진짜 수동으로 열고 수위계를 잘 봐야 돼요. 우리 그 감시반이라든지 그런데 수위계가 있죠. 보고 하고 여기 자체에도 이 탱크 자체에도 이제 수위계가 이렇게 투명으로 보이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진에 지금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볼이 떠 있죠. 조그만 볼 같은 게. 어찌됐든 그래서 여기에 물이 과연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는 조금 또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요. 그럼 물탱크는 법적으로 공동주택에서 법적으로 1년에 상반기 한 번, 다음 하반기 한 번, 두 번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건 법적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저분하든 안 지저분하든. 왜? 우리 세대에 직접 가는 물인데 그렇죠? 당연히 그게 돼 있어야 되겠죠. 법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안 할 거 아니에요. 돈 들어간다고. 그럼 안 될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세대에다 공급을 하는데 그냥 바로 세대에 이제 또 배관 타고 가잖아요. 근데 그 배관도 아파트 이제 자체죠. 뭐 시나 구 이런 쪽이 아니고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건설할 때 이미 돼 있는 그 배관인데 그것도 오래 다다 보면 거기에도 뭐 녹이든 부식이든 물때든 이런 게 있을 거라고요. 있겠죠. 그래서 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게 물탱크 청소를 한다고 완전히 다 스톱해놨다가 팍 하고 보내면 그 순간에는 슬러지 안에 막 부식된 거 다 쓸어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처음에 녹물 같은 게 막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만일 완전하게 물을 끊고 해야 되는 경우면 반드시 공지를 해줘야 됩니다.
녹물이 처음에 나올 수도 있으니 물을 잠깐 틀어놓으시고 사용해달라고 해야 될 수 있어요. 이게 참 안 좋은 거죠. 그렇게는 되도록이면 안 해야 되죠. 물탱크를 또 청소한 후에도 남아있는 찌꺼기 물은 최대한 드레인을 최대한 해서 물도 좀 받아가면서 드레인을 어느 정도 해준 다음에, 그러니까 찌꺼기 그런 거 완전 빠져나가게 해준 다음에 드레인 잠고 물을 이제 좀 받아놔야 되겠죠. 어찌됐든 물을 완전히 스톱하고 하는 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물탱크는 반반씩 제어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 반 먼저 비운 다음에 청소하고 이쪽 물을 계속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물 안 끊기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 다 했으면 얘 물을 이쪽으로 넘기면서 이제 얘 물이 어느 정도 차면 그때 얘 물로 쓰고 이쪽 걸 이제 청소하기 시작하면 돼요. 서로 연결되게 이렇게 바이패스 되는 것도 있고, 물론 이제 드레인 방법은 물탱크 자체에서도 물론 있지만 세대 이렇게 어느 정도 가다가 이 동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밑에 동 뭐 비트라고 해서 동 지하 쪽에 있겠죠. 그쪽에 이렇게 또 드레인하는 라인이 또 있어요. 세대 이제 수도 메인 수도 그쪽 밸브 쪽이 고장나도 이제 빼고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서도 기존에 차 있는 이렇게 정체가 돼 있다고 보면은 그쪽에도 이제 녹물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일일이 다 빼주는 게 사실은 좋긴 합니다. 그래서 만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우리가 만질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물탱크는 법적으로 그렇게 해서 잘 청소를 할 거니까 물탱크 아주 지저분하고 녹슬어있고 그런 데는 나중에 바꿔야 될 문제지만, 물 새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니까 터져버려요. 나중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데, 뭐 우리가 쉽게 건드리고 뭔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뭐 그걸 막 가서 청소할 것도 아니고요. 다 그 물탱크 청소 업체가 다 있고, 또 애초에 오는 배관 이거 우리가 뭐 삭가타 파서 할 게 아니잖아요. 구나 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돼야 조금씩 일부 이렇게 할 거라고요. 그럼 됐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안 됐어요 아직.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일단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빌딩이나 이 물탱크에서 나가는 물도 한 번 더 뭔가를 정수 필터를 거쳐서 갈 수 있게 해주는 중앙 정수 처리 장치라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만한 통에 필터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뭐 꼭 그 필터가 아닌 타입도 물론 있을 테고요. 그 물탱크에서 나온 배관이 한 번 이런 식으로 거쳐서 가는 거죠. 여기 안에 뭐 필터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한 번 더 거치는 거예요. 이렇게 확 얘네들이 갑자기 끊었다 보냈을 때 그 물탱크에 그런 슬러지라든지 녹물이라든지 이런 게 받아줬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거는 그 감지기에서 그냥 받았다가 밸브 닫혀서 안 받았다가 하는 거니까요. 모른다고요. 그런 일이 많이 생겼을 때. 그럼 얘에서 한 번은 더 거쳐가니까 실제 조금 안 좋은 물이 나가다가도 얘를 한 번, 두 번이죠. 거쳐서 가니까 여기 안에 필터 지저분해지겠지만 어찌됐든 세대에 가는 거는 그래도 제어가 된 게 간다고요. 근데 요 정수 처리 장치를 이게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옛날 뭐 그런 데는 안 돼 있는 데도 있고요. 돼 있는데도 요거를 안 쓰는 데도 있어요. 돈 들어간다. 안 쓰는 데도 있어요. 이 필터 그냥 다 뽑아버리고 안 쓰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은 좋지는 않죠. 지역 난방하고 그런 데도 이 시수도 항상 이제 그 뜨거운 증기처럼 보내는 뜨거운 물 그거와 합해서서 그 일정량의 그 온도로 보내잖아요. 그 기온 그거에 따라서 비례 제어해서. 근데 여기에 이제 이런 걸 안 하다 보면 이제 미세한 뭐 돌이라든지 그 모래가루라든지 이런 게 자꾸 그 유입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배관에 이제 자꾸 슬러지가 쌓여서 안 좋아요. 뭐 스트레이너나 뭐 이런 계량기 쪽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이제 물 흐름이 좋지 않아서 세대 뭐 에어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찌꺼기가 많이 쌓이고 그래서 물이 잘 회전을 못 하는 거예요. 녹 같은 게 또 많이 좀 쌓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난방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세대에서 직접 쓰는 이것도 좋지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거에 또 있다. 근데 이런 거 뭐 돈 조금 아낀다고 이 필터 한 번씩 바꾸는 거, 그 돈 조금 아낀다고 그 빌딩이나 공동주택에서 그런 짓은 안 하는 게 좋죠. 무슨 뭐 청관제나 그런 것도 넣잖아요. 그것도 난방배관 같은 데는 이제 세대에서 직접적으로 물을 쓰는 게 아니니까 난방배관
그러니까 온수가 있고 난방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첨가제를 또 해줘야 또 좋을 수도 있고요. 자꾸 이제 뭔가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물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깨끗한 물은 광물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첨가제 뭐 이런 거 넣으면 배관 보호도 되고 슬러지 그런 게 좀 없겠죠. 저렇게 해서 거쳐서 오면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근데 일반 세대는 저런 게 없죠. 그냥 들어오는 물이에요. 그냥 들어오는 물이에요. 그리고 공동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저게 저 중앙 정수 처리 장치를 쓰느냐 있는데도 안 쓰느냐 그게 알 수 없는 문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자체 배관 타고 왔어요. 건설돼 있는 근데 그 배관도 우리가 만질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만져요? 걔를 한번 좀 청소할 수 있는 뭐 첨가제나 그런 거 써서 청소할 수 있다면 세대 완전하게 그냥 완전히 물 끊어버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일 거라고요. 뭐는 일단 넘어가고 자 세대 어떻게 들어왔다. 그러면 세대에서 어떻게 됩니까? 수도 계량기를 거쳐서 올 거라고요. 뭐 온수 계량기가 같이 있기도 하고 그냥 수도 계량기로 그냥 통칭할게요. 걔가 들어오면서 수도 계량기가 돌죠. 전자식 타이머 얼마큼 막 돌면은 이렇게 자석이 딱 붙어가지고 신호가 또 가고 그냥 수동 예전 그냥 우리가 수기 검침하는 수동 타입은 걔가 막 시계처럼 막 여러 바늘이 돌다가 이제 톤이 올라가죠. 세제곱미터 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그동안 타고 온 배관에도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수도 계량기가 기존의 배관에서 수도 계량기가 딱 박히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물이니까 고무 패킹이 양쪽에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 물이 안 셀 거 아닙니까? 뭔가가 연결되는 그 배관에는 물 같은 경우는 고무 패킹 같은 거로 완전히 기밀을 유지해줘야 물이 새지 않습니다. 그냥 쇳길이 아무리 꽉 조여도 기밀이 유지가 안 되면 샌단 말이에요. 뭐 테프로나 뭐 그런 걸 쓰기도 하죠. 그래서 어찌됐든 기본적으로는 뭔가 연결되는 어디 부위가 있으면 타 고무 패킹이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수도 배관, 수도 계량기 그쪽 양수기함이라고 하는 그 수도 계량기에도 있을 거고 또 돼요. 세대까지 쭉 들어와서 싱크대 호수 그 시작하는 밑에 냉수 온수 그 조절하는 그쪽에도 있을 테고 이만큼 올라와서 샤워기 그 꼭지 빼고 다른 거로 바꿀 수도 있고 거기에도 있을 테고 다 있다고요. 연결 부위마다. 이 왜 얘기하냐? 한번 볼게요. 요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수도 계량기를 뗀 모습이에요. 이게 뗀 모습이에요. 이게 메인 밸브가 있고 칙 하고 나오는 거죠. 밑에 동에서 보낸 거 이제 기계실에서 보낸 거 세대 자체 메인 밸브고 여기 감압 밸브 설명했었고요. 이에 거쳐서 이제 수도관 거쳐 세대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이거 한번 볼게요. 15mm, 일본식으로는 13mm라고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15mm 좀 목이 짧은 타입이죠. 이건 잘 안 팔아요. 요즘에 20mm짜리도 많고요.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런데 아무튼 저기 빼서 지금 저게 묻어나는 거 뭐 보세요. 많이 묻어나 있죠. 지금 이게 이렇게 카메라 내가 핸드폰을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하려니까 어떻게 빼서 보여줄 수가 없네. 이따가 한번 이렇게 손에 한번 묻히는 장면이 나오긴 할 거예요. 저 뺀데 고무 패킹 보이죠 지금? 고무 패킹. 거기 막 닦아내고 있는 거예요. 고무 패킹 저렇게 있다고요 양쪽에. 수도 계량기 그 양쪽으로. 왜 근데도 왜 까만 게 이렇게 묻어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까만 물이 나오고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저것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 검은 고무 패킹 거기에 양쪽에 붙는데 그 고무 패킹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손에 묻히는 거 한번 나올 거야. 야, 저기 손에 묻히네. 봐봐요. 저렇게 많이 묻어나옵니다. 까만 게. 뜨거운 물 쪽 더 잘 그럴 거예요. 온수 쓰는 그 고무 패킹 세대 안에 저렇게 묻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게 나와요. 세대가 이런 거. 수도에다가 딱 그 물수건 딱 싸잡아서 딱 고무줄로 메워놓고 막 틀어보는 거예요. 잡다 보니까 이래. 이런 게 나와요. 아니 어떻게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까? 무탱크 도대체 어떻게 청소하는 겁니까? 난리를 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네 청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물론 그쪽이라든지 타공 배관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 지저분한 게 물론 있겠지만 완전히 깨끗할 수 없습니다. 그거 완전히 싹 바꾸기 전에는. 근데 이렇게 까맣게 심해지는 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처음 틀 때가 아무래도 더 그럴 거라고요. 왜?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보내는 건 항상 보내주고 있어요. 항상. 아파트 자체에서도 그 배관이 완전히 빌 데가 없어요. 어느 집은 쓸 거니까 그 많은 집 중에 어느 집은 쓰니까 계속 물이 흘러가고 있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아예 없다가 팍 민 경우가 없어요. 그러나 세대는 아니죠. 세대는 세대 그 계량기에서 세대까지는 내가 딱 잠고 아무도 누가 안 써 식구 중에. 그럼 잠겨 있는 거예요. 물이 멈춰 있는 거. 그랬다 탁 틀면 다시 칙 하고 갈 거 아닙니까? 처음 틀 때 이런 게 생기겠죠. 검은 가루 한번 볼게요. 이 세대에서 직접 제가 양해를 구하고 찍은 건데 볼게요. 이렇게 잘 봐보세요. 여기 검은 가루 있죠. 여기 검은 가루 떠 있죠. 이거 뭐예요 이거? 철가루 아니에요? 고무가루. 고무 패킹 가루예요. 고무 패킹이 검은 고무 패킹 가루예요. 패킹이 저기 돼 갖고 설명하고 있죠 제가. 어디 네. 자 밑에 이게 온수 냉수 이렇게 조절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밸브가 거기도 있잖아요. 수량 조절하는 거. 네. 근데 거기에도 당연히 이렇게 뺐다 꼈다 이렇게 호스로 바꿀 수 있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도 고무 패킹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뜨거운 물 쪽이 그러기가 더 쉽다라는 거. 뜨겁다 보니까 그거 삭는 게 좀 더 빠를 수도 있고 그러죠. 그 심하게 삭은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바꿔 껴야죠. 다 풀러서 바꿔 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 하나요? 아는 사람 있나요? 이거? 없잖아요. 우리 시설 관리하는 사람은 일반 엔지니어니까 일반인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것도 한번 봐볼게요. 이게 이제 그 샤워기라든지 뭐 주방 싱크대 쪽에 샤워기든 아니면 저기 샤워실의 샤워기든 이렇게 그 얘는 풀 수가 있잖아요. 여기 이 샤워 헤드라고 하는 머리 부분은. 그럼 여기에도 고무 패킹이 있을 거라고. 이 안에 있든 뭐 요 바깥으로 해서 있든 이게 있어요. 이 고무 패킹이 무조건. 그러나 이거는 그나마 좀 덜할 수가 있죠. 물론 오래돼서 저기 한번 바꿔주세요. 이것도 바꿔주셔야 되겠죠. 어찌됐든 뭔가 이렇게 연결하는 데는 다 고무 패킹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샤워 헤드는 그래도 이 머리는 우리가 사서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냉온수 혼합 수전 이것도 바꿀 수도 있잖아요. 물론 개인이 바꾸긴 힘들죠. 뭐 이렇게 업체가 와서 바꿔줘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요. 돈 좀 주고. 그 물난리가 나고 나서 너도나도 저희 여기에다 필터가 달린 그리고 얼마나 지저분해지는지 얼마나 지저분했으면 바꿔야 되니까 이 투명 타입으로 된 거를 이렇게 많이 나오고 이거 만든 사람은 대박나게 많이 팔고 그랬을 텐데 이 필터 이거 그 생산하는 업체도 돈 많이 벌었을 테고요. 즐거운 비명지렸겠죠. 그때 뭐 생수도 많이 그 미안하다 공급하고 그랬기 때문에 뭐 생수업체도 그때 막 좋았을 테고 저는 아예 한 달 동안 그 수도 요금을 받지도 않았고요. 뭐 이런 거를 산 집은 문제돼서 한 집은 뭐 보조를 해준다 영수증 홍보하면 어쩌고저쩌고 말이 있었는데 어쩌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이런 거를 세대에서 이제 달기 시작하는 거야. 아유 나 기존에 보내는 거 못 믿겠어. 배관이 지저분하니까 배관이 지저분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물을 지금 쓰고 있네요. 물 틀어놨죠. 얘를 이제 거치면서 오니까 여기가 이제 색깔이 변한 게 보이죠? 얼마 쓰지도 않은 건데 색깔이 이렇게 변해요. 이 필터가 너무 예민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아주 깨끗한 물이 있을 수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는 배관이 뭐 안 좋은데 그렇게 깨끗할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정수 처리장에서 애초에도 말했지만 정수 처리장에서 그렇게 깨끗하게 물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광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또 거기에. 그죠? 근데 이게 까매진단 말이에요. 어떤 집 까매진 집이 있어요. 그러면 필히 그 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세대 수도 계량기 있는데 양수기암 그쪽에서 풀고 계량기 풀고 그 고무 패킹 바꿔줘야죠. 바꿀 때는 되도록이면 검은 타입보다는 이렇게 실리콘 타입 잘 잡을 수 있니 너? 나 잡지 말고 응? 이 실리콘 타입 하얀색 이 실리콘 타입으로 해주면
아마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걸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 모든 집이 그러지는 않을 텐데 오래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사가요. 찬물 쪽도 마찬가지고. 아까 손에 제가 묻어나는 거 봤죠? 굉장히 까맣게 이렇게 묻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물 멈췄다가 팍 쏠 때 걔가 또 묻어난 게 샥 빠지면서 흘러간다고 얘한테. 근데 이런 필터를 안 달았으면 그냥 뭐 샤워하다가도 그거 맞는 거고 그런 거죠. 고무 녹은 그 물을 맞는 거죠. 아까처럼 이렇게 무슨 철가루 마냥 이렇게 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도나도 이걸 사는 거야. 얘를 다는 거야. 너도나도. 응? 못 믿겠다고 너도나도 다니까 이 컴플레인 하는 집도 많아지는 거죠. 이 민감해져 있으니까. 아 왜 이렇게 까매져요 빨리. 뭐 이렇게 며칠 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까매집니까? 라고 해요. 근데 가보면은 까만 게 있어요. 그럼 이거라고요. 고무 패킹. 자 시설 관리하는 사람들은 자 이거 다 풀어갖고서 해주려면 네 장난이 아니죠. 시설 관리하는 사람이 이걸 다 해줘야 됩니까? 모든 세대를 뭐 어떤 세대 심한 세대 뭐 그렇게 하면 몰라도 이걸 한 방에 다 하려면 이건 업체 써서 해야 될 일이죠. 다 풀러내고 몽키 스패너 다 풀러내고 해야 되는데 이게 금방 안 되지 않습니까? 세대도 한두 개냐고요? 그게 그렇게 따지면 물 쓰는 연결 부위 곳은 다 해요. 다 빼야 돼. 다 빼고 봐봐야 돼요. 이게 간단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필터도 달 수 있고 그런데 어찌됐든 고무 패킹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게 노후화돼서 그럴 수가 있더라. 네? 간단치가 않더라. 물론 이 헤드 머리가 굉장히 오래돼서 여기서 뭐 이런 막 찌꺼기가 많이 여기 이런 데 덜러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없었으면 다 그런 것도 이제 한번 바꿔주면 되죠. 그런 거 이제 바꾸라고 하면 되죠. 그런 경우에는. 근데 너무 오래 쓰지 마세요. 이 헤드도 한 번씩 바꿔주세요. 물때 많이 끼고 그러니까 얘 물을 안 틀었다 탁 틀는 순간 그 물때랑 같이 나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깨끗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은 어찌됐든 여러 이유가 이러이러한 이유가 생겨서 완전히 깨끗할 수가 없으니까 물론 뭐 나름은 이렇게 그 필터 이런 필터를 뭐 장착해서 쓰시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수도 검은 물 녹물 이 문제된 이슈가 있었는데 우리가 엔지니어적으로 어떻게까지 봐야 될지 뭐 일반 분들도 이렇게까지 알고 있으면은 나름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엔지니어 뭐 우리 그 시설 관리 하시는 분들도 이런 거 모르실 분들도 있는데 경우를 겪지 않았으면 얘기를 할 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류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